오늘도 비타민 같은 하루 되세요. 4월 29일 수요일 비타민TV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종 스마트시티 신기술 꿈의 무대로. 백지 상태인 세종시 5-1 생활권 스마트시티 부지가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펼쳐지는 꿈의 무대로 거듭난다. 혁신기업이 주도하는 소유차 제한구역 및 자율주행 차량 등 모빌리티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29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법인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연내 민간합동 SPC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국가시범도시는 기존의 공공주도 신도시 개발 방식을 탈피해 민간의 혁신기술과 스마트 서비스를 자유롭게 적용하고 미래형 도시 모델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다. 정부는 그동안 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두 곳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하고 총괄 계획과 선정 후 기본구상, 시행계획, 서비스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번 공모는 민간 기업 참여를 통해 시범도시의 혁신성, 유연성,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 국가시범도시 조성 운영을 위한 사업법인을 구성해 15년 이상 스스로 진화하는 도시의 모습을 구현하는 한국형 스마트시티이자 플랫폼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시범도시 SPC가 중장기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는 부동산 개발 부지 공급, 예산 지원 및 규제 완화, 국내외 마케팅, 중소기업 참여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민간이 단기 수익 중심의 관점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공공 출자 지분, 수익 재투자, 배당 상한 등과 관련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6월 30일 참여 의향서 접수 후 9월 18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안받아 10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하고 연내 시범도시 민간 SPC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국토부 박진호 스마트도시팀장은 시범도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을 실현시킬 수 있는 대표 사업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도시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SPC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서비스가 실현되고 이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근데 우리가 아직 스마트 시티가 도대체 뭔지 그 개념이 잡히지 않아서 어떤 분들은 이거 뭐 자동차를 오히려 저렇게 쓰는 게 더 불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뭐 고장이 잘 나면 오히려 불편한데 그런 얘기들도 하시면서 사실 우리가 눈에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좋을지 나쁠지 판단하기가 좀 힘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 샘플 시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이제 먼저 시범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시범적으로 좀 시도해보는 어떤 그런 기술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일반인들로서는 잘 예측은 안 되지만 뭔가 좀 특별하고 잘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네요. 네, 다음은요. 정부 재정 특례 조치, 빚더미 세종시 막는 열쇠. 세종시 정상건설을 타깃으로 한 정부의 재정 특례 조치가 시급해지고 있다. 수천억 원 규모로 불어난 빚더미 악재 속 만성적 재정위기 지자체로 전락하면서다. 실질적 행정수도 진입과 함께 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자주재원 확보 시스템이 빈틈을 노출하고 있다는 게 뼈아프다. 지방행정 전문가들은 세종시가 국책사업으로 건설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 정부의 재정 특례 조치가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한 지방행정 전문가는 세종시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현행 교부세 방식, 보정 수요 방식이라고 하네요. 및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산정 방식을 적용할 경우라도 급격히 증가하는 행정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재정 특례 조치가 세종시 정상 건설의 명운을 가를 핵심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 국책 사업이라는 타이틀을 앞세워 사실상 전례 없는 단층 구조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정부의 기본적인 후속 조치가 절실해지고 있는 대목이다. 당장 세종시의 시선은 도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현행 보통교부세 배정 방식을 개선하는 데 고정돼 있다. 정부의 기형적인 보통교부세 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게 타깃이다.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예외 인정도 반드시 풀어내야 할 숙제다. 세종시가 국고보조금 사업 추진 시 지방비 부담 가중 등 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 대전시가 국가보조금이 100억 원인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방식으로 25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 반면 세종시는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있어 국비 50%에 시비 50%로 고스란히 50억 원의 자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빗대서다. 단층제, 국가균형발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등 새로운 자치단체 유형을 고려한 국고보조금 사업 매칭 비율 개선이 시급해지고 있는 이유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부가 세종시의 특수성을 인정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못내 아쉽다며 법 근거 마련을 통한 정부의 재정 특례, 자주재원 창구 확보 등 재정위기 탈출을 위한 해법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네, 다음은요. 대전에서 올해 이제 첫 분양을 한 아파트 그 둥국 서안이다음 지금 어제 이제 1순위 청약이 있었는데 결과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대전에서 첫 분양에 나선 유성 둥국지구 서안이다음 전 주택형이 1순위 당해지역 청약에서 마감됐다. 29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실시한 1, 2단지 1순위 당해지역 청약 접수 결과 일반 분양 청약 접수에서 799가구 모집에 1만 1,079명이 몰려 평균 13.8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지별 평균 경쟁률은 1단지 4.28대 1, 2단지 30.0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최고 경쟁률 2단지 전용 84제곱미터에서 나왔다. 314가구 모집에 8,907명이 몰려 28.37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2단지 전용 78제곱미터는 47가구 모집에 572명이 청약을 마쳐 12.1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1단지 전용 59제곱미터 A의 경우 357가구 모집에 1250명이 신청해 3.5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81가구를 모집한 1단지 전용 59제곱미터 B는 350명이 접수해 4.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첨자 발표일은 5월 8일이며 정당 계약은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입주는 2022년 12월 예정이다. 네, 대전 이틀 전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분양도 엄청난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사실 이 둥국 지구 서안 이다음 약간 대전에서는 조금 입지적으로 빠진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심을 받을까 이렇게 궁금하긴 했는데 그래도 상당한 청약 경쟁률을 보였네요. 네, 다음은요. 공시가격 불만 30% 늘었지만 조정은 2.4%뿐. 올해 공시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불만을 제기하는 집주인의 의견 접수가 약 3만 7천 건으로 지난해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의견이 반영돼 조정된 사례는 전체의 3%에도 미치지 못해 일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시세 9억 원 이상의 주택의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해달라는 의견이 27,778건으로 전체의 70%가 넘었다. 하지만 의견이 받아들여져 공시가격이 조정된 사례는 전체 의견 중 2.4%인 915건에 그쳤다. 이 중 상향 조정된 사례는 130건, 하향 조정은 785건이었다.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의 의견 제출이 많았던 것과 반대로 하향 조정된 사례의 78% 이상이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5.98%, 서울 14.73%로 조정됐다. 3월 공시가격 안에서 전국은 0.01%포인트, 서울은 0.02%포인트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단 민원, 중복 의견이 많아 의견 수용률이 낮아진 측면이 있다며 집단 민원이 많았지만 특정 단지의 가격을 전체적으로 조정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세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시세에 비해 낮게 두는 것인데 정부가 법을 고치지 않고 세금을 올리려고 꼼수를 부리다 보니 벌어지는 일이라며 경기 악화 우려로 재정이 투입되는 가운데 거시경제의 일부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의 신청에 대한 재조사를 한 뒤 6월 26일 공시가격을 최종 공시한다. 네, 오늘 마지막 뉴스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변동금리로 이자 부담 줄이세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만기까지 일정한 금리를 지급하는 고정금리 대출보다 시장 상황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 변동금리 대출이 이자 부담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변동금리 주담대 기준인 코픽스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 간 금리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 우리, NH농협은행 등 3개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는 혼합형 5년 고정 뒤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혼합형 주담대 금리보다 낮아졌다. 신한은행의 변동금리 주담대 상품 금리는 연 2.52에서 3.77%로 혼합형 주담대 금리 2.77에서 3.78%보다 0.25%포인트 낮아졌다. 1억 원을 빌렸을 때 현재 금리 추세가 유지되면 대출 이자가 연간 25만 원 싸다는 계산이다. 역전현상이 깨진 이유는 변동금리 주담대 기준인 코픽스가 최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26%로 2010년 2월 코픽스 도입 후 최저치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때 지불한 비용을 바탕으로 계산한다. 은행, 예적금 등 수신금리가 내려가면 코픽스도 내려가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 인하 움직임이 다음 달 코픽스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기준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경기 악화로 한동안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변동금리형 주담대 상품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주담대 상품 만기는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이지만 향후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다만 시중은행마다 금리 차이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여전히 혼합형 주담대 금리가 변동형 주담대 금리보다 낮다. 네, 은행마다 거의 비슷한 게 아니었군요. 각각 상품을 잘 우리가 비교해보고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비타민TV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터 홈즈 세금센터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